어기면은 뱉어내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주식이 600억짜리입니다. 만약에 가업상속공제 안 받았더라면 상속세를 300억 나올 건데 한 푼도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놓고 가업용 자산 40% 이상 팔았어요. 그래버리면 너 300억 혜택 받지? 그거 전부 다 뱉어내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성애 법인 대표이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를 할 때 증여세 과특도 있고 가업상속 공제도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게 사후관리가 있다 보니까 사후관리 기간에 어떻게 할지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등 가업상속공제 등 그게 이미 신고하고 납부하고 완료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승계한 이후에 지켜야 될 의무들이 사후관리 요건으로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기게 되면은 뭐 그동안 아끼려고 했던 세금 이자까지 붙어서 고스란히 추징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딱 정리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특과 가업상속 공제를 헷갈려 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두 개를 뭐 혼합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각각 어떻게 다른지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 특례 두 가지인데 가업상속공제는 일단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을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경영하셨을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억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한도를 자랑하는 제도가 가업상속공제, 딱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특입니다. 이 과세특례는 상등세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 주특법에 있는 제도인데 증여세 과특은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주식을 증여하는 제도인데 10억이라는 공제를 해주고 120억까지 과표는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그 이상은 20%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이 10%에서 50%이다 보니까 50%이신 분들한테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그 근거 법까지도 다른 건데도 그 요건들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각각 따로따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먼저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그리고 상속인 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가지 요건이라는 게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사업이 뭐냐. 그래서 가업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어떤 사업이냐. 그 다음에 피상속인 요건이 있고 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받을 사람은요. 상속인은 아들은요. 상속계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8세 이상. 이건 거의 충족하죠. 누가 뭐 중학생 데려다가 이거 받자고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8세 넘었고. 상속계실 돌아가시기 전 2년 전부터 그 회사 나와서 일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또 상속세 신고기한 언제죠? 그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건데 그 신고 기한까지 대표이사까지는 아니어도 등기부상 임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2년 내에 대표까지 돼야 됩니다. 일단 상속인 요건 설명드렸어요. 상속인 요건 중에 제가 좀 하나 따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되게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사실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거거든요. 미리 가업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분들은 가업에 2년 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해주는 게 있고 부모님이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뭐 예를 들어 홍수가 나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그걸 미리 대비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2년 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그런 요건들은 이제 언제나 꼭 피할 수 없는 그런 예외사항들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 그 가업용 자산 유지 의무인데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거는 그 가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그 가업에 이용하겠다는 전제에서 공제를 받은 거거든요. 그 사업 계속 하겠다. 아버지가 한평생 하던 거 이어받아서 하겠다는 전제인데 공제만 받아놓고 홀랑 팔아버려. 40%도 넘게. 그러면은 팔 목적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0% 넘게 팔면 공제 받았던 거 전부 다 뱉어내. 이런 규정이 가업상속공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업 종사 요건인데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았으면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사업을 뭐 폐업하거나 뭐 휴업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만 업종을 바꿀 수는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보시면 업종 중에 중분류까지에서는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다가 지금은 대분류 내에서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고 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꼭 업종을 바꿔야 되는 특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득해서 업종을 바꿔도 가업종사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 설명드리면요. 지분을 유지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요건에서 사업용 자산을 40% 이상 팔면 뱉어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내가 이제 물려받은 지분을 팔아. 자산 파는 게 아니고 지분 팔아도 지분율이 줄어들면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인데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쨌든 간에 뭐 재적을 해가지고 가족하고 이렇게만 사업을 했는데 젊은 아들이 들어와갖고 그 아버지의 지분을 가업상속공제로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정말 키워서 상장도 시키고 등등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외부 투자 받을 걸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 투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주주들이 더 끼는 거고 그 과정에서 본인 지분율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랑 검토해가지고 혹시 그 과정에서 과거에 받았던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위배가 있는지를 검토할 포인트로 반드시 체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합병이나 분할 아니면 IPO 상장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바뀔 때도 예외 규정이 존재하니까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 때문에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용유지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죠. 고용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완화가 됐습니다. 일단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상속세 신고하기 전 2년간의 평균 고용 인원이 만약에 10명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전체 평균을 9명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거 아니면 최소한 급여라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하기 전 2년 동안 평균 급여액이 10억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5년간의 평균 급여액이 9억은 맞춰주셔야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과거엔 이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완화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부분 됩니다. 대표님들과 상담해 보면 이 요건 때문에 이제 초이스 안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았습니다. 제 과거 상담 경험이. 자, 정리해 보면은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크게 나눠 네 가지예요. 사업용 자산 처분 비율 관리. 40% 넘게 팔면 다 뱉어낸다. 그다음에 대표이사직 유지. 업종 중분류 유지, 휴폐업 금지, 지분 유지, 고용의 90% 유지. 이 네 가지를 5년 동안 지킬 각오를 하시고 지켜야 되는 요건들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5년 동안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예상까지도 해놓은 상태에서 가업상속공제 받는 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요건이 조금 다른데 아까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지금 세금 조금 내고 나중에 정산할지언정 지금 내 아이한테 물려줄 때 증여세 세율을 낮은 세율 적용하자 이런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증여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판단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은 일단 나이 18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될 건데 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대표이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후 2년 내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한 놓치면요. 특례 혜택이 뭡니까? 원래 증여세 세율 50%인데 10% 적용해서 계산했던 그 혜택이 전부 날아간다. 이렇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자 요건은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한 가업을 증여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입니다. 증여세 과특은 훨씬 간단해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가업종사 의무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표이사직에서 나온다던가 사업을 폐지한다던가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업상속공제랑 똑같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분류 내에서는 업종의 변경이 가능하고 대분류 내가 아니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한테 승인을 받으면 변경할 수 있다. 요 가업종사 의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또 지분 유지 의무가 있고요. 지분 유지 의무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면 위반되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지분을 증여받을 때 나올 증여세 세액을 줄여줬는데 일정 요건 충족해서 증여받은 다음에 그 지분을 팔아먹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예외로 뭐 증여세 과태료로 증여받았는데 상장시킬 거야. 그래서 상장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지분 줄인 경우는 또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정리벽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정리를 한다 치면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가업 상속 공제 요건에서 사후관리 요건에 있는 두 가지가 증여세 과태료는 없어요. 뭐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고용유지 의무, 뭐 직원이 10명이면 9명은 유지해라, 월급 주던 게 10억이면 9억은 유지해라 이런 거 있었죠? 그 두 가지가 증여세 과태료는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만약에 내가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기면은 뱉어내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주식이 600억짜리입니다. 만약에 가업상속공제 안 받았더라면 상속세를 300억 나올 건데 한 푼도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놓고 가업용 자산 40% 이상 팔았어요. 아들이 의사결정해서. 그래 버리면 너 300억 혜택 받지? 그거 전부 다 뱉어내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그런 추징 사유 발생일, 즉 가업용 자산 팔아먹은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붙여받으니까 당연히 페널티 부담한다. 어겼을 시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도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10억을 공제받고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냈을 건데 원래대로 10%에서 50% 세율로 계산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적게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가산세도 이자 상당하게 붙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나 가업 상속 공제나 다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이 유지가 안 되는 것들을 막고자 이렇게 상속 증여세법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당연히 혜택도 큰 만큼 제도의 취지와 반해서 하는 행동들은 당연히 페널티를 먹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사후 관리가 빡빡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태까지 좀 완화되는 흐름으로 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화되는 흐름으로 왔다고 해서 대충 좀 어긴다고 해서 봐주는 건 없어요. 그 완화되는 흐름을 딱 맞춰가지고 오늘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은 오늘 설명드렸던 요건들을 내가 5년 동안 잘 지킬 수 있겠는지의 맘가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표로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특이나 가업상속공제가 사후관리가 있는 건 맞지만 언제나 그 예외 규정이 존재하거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표들을 물어봐 주시거나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예외 규정에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에 있는 두 가지가 증여세 과태료는 없어요. 고용유지 의무 그리고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